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사입니다. 토요일 또 오전 시간 한번 달려볼까요? 이제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비가 좀 많이 오죠. 요즘은 이 장마가 참 특이해요. 거의 어디 동남아 같이 뭐 거의 스콜 현상이죠. 갑자기 막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음? 이 비 내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시장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니까 많이들 기가 죽어요. 기죽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야죠. 당당하자.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남의 평가에 기죽지 않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야. 응? 자신의 시선 살아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이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며 살자. 평가에 기죽지 마라. 그리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에요. 떠나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오는 사람 막지 말자. 그리고 할 말은 꼭 하자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는 사람은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탈 없는 관계가 되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말은 꼭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남에게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싸울 일도 없겠지. 응?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면 싸울 게 없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당당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조절을 합니다. 사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자. 뭐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보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또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아. 떠날 사람은 떠나고 거의 시절 인연이죠.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떠날 팬들은 떠날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 남고 그걸 확실하게 제가 많이 깨닫고 배우기도 합니다. 원래 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진짜로 끈끈한 우애, 끈끈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흔하지가 않죠. 아주 희귀하죠.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은 진짜 끈끈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상 있어서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하면은 당연히 뭐 수익 창출은 되지만은 그 수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수익은 되지는 않아요. 안 되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식사나 이제 커피 정도 마실 정도로 됩니다. 하지만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사랑하는 찐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힘내시고요. 좀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움츠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동행 노조가 있는가 봐요. 지금 삼성전자 그 노조의 그 동행이라고 있어요. 동행, 일종의 동행 노조로 하는데 이 동행 노조가 파업 중인 전삼로를 비판하고 나서요. 비판을 했다. 그럼 결국 뭐냐? 노노 갈등이죠. 이게 재점화되는데 전삼로가 내달 초까지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사내 직원들에게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해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강성 노조의 힘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섬들을 비판을 했는데, 통행노조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회사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원들만 서로 갈라치고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의 그 삼성전자 지부도 이날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서 전섬로 조합원하고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섬로의 무기한 파업이 완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노조는 전섬로를 비롯해서 사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구미 네트워크 노동조합, 동행 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의 그 삼성전자 지부 노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전섬로를 제외하니까 이들 모두 상급 단체가 없는 독립된 기업별 노조예요. 전섬로는 지난해 8월 사측과 임금 관련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 교섭권을 확보했고 내달 4일까지 이 지위를 보장받아요. 동행노조가 전섬로와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내달 초에 전섬로가 대표 교섭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섬로는 파업을 주도하기 어려워요. 또한 한 개의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전섬로의 파업 선언을 전후해서 입장문을 냈고 전섬로 집행부는 사전에 조합원 없이 동의 없이 상급 단체의 조직화 세력에 결탁이 됐다. 민주적이고 자주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 노동조합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노 갈등을 얘기하는 전섬로의 행보는 삼성전자의 그 경영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죠. HBM하고 그 파운드리 기술 개발로 경쟁사인 그 SK 하이닉스하고 TSMC를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섬로 집행부는 지난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8월 5일 변경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기간 안에 교섭을 끝내려고 한다. 교섭을 끝내려고 한답니다. 끝내려고 한다. 하여튼 전섬로와 사측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집중 교섭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섬로는 대표 교섭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교섭에서 합의안 도출에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도 궁금해지는데 잘 될 거예요. 거의 끝날 것 어차피 제대로 되기 힘들어요. 지금 파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삼성은 MX 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AI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 구입을 강력하게 유도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매체 CNBC에서 그래요. 지난 10일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그 현장에서요. 그 진행한 인터뷰에 보니까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AI에 대한 삼성의 비전과 AI 제품군, 소프트웨어 전략, 혼합 현실 헤드셋 등 이 미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AI 기능으로는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 사장은 처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그 소수의 사람만 사용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생활에 확산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AI도 마찬가지라고 답하네요. 이렇게 삼성이 갤럭시 A를 통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더 직관적이게 되는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AI가 기기에 탑재되면 삼성의 자체 앱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AI 서비스의 구독을 도입할 것이냐 그럼 물으면은 구독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 AI 기능이 더 많은 소비자가 하드웨어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기술로 그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시장과 그 소비자 의견 그리고 전문가 조언을 듣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든 소비자랑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삼성은요, 그 혼합현실 XR 헤드셋 출시에 앞서서 올해 안에 XR이라고 하죠. 이 XR 플랫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사장은 XR 기기는 새로운 모바일 경험과 생태계를 열어줄 중요한 장치라고 하죠. 이 폴더블 스크린을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하드웨어 완성도랑 소프트웨어, 컨텐츠 무결성, 생태계가 완전히 성숙하는 그런 시점에 신제품 카테고리에서 만족스럽고 훌륭한 폴더블 그냥 신형 폼팩터를 출시하게 될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폼팩터, 새로운 폼팩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제가 봐도 상당히 혁신적인데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결국은 요즘 뭐 중국에 일이 뺏겼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등에 장착되는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의 글로벌 1등 자리를 빼앗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LCD 1위인 중국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마지막 보루인 올레드마저 잠식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시장조사 업체 시노 리서치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세계 스마트폰 올레드의 50.7%를 점유했고 작년 상반기 대비 10.1% 상승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59.3에서 49.3으로 줄었습니다. 49.3으로 줄었다. 중국은 지난 1분기 올레드 시장의 53.4%를 점유했네요. 처음으로 1등 했고요. 반기 기준으로 50.7% 차지했습니다. 개별 회사로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 43.8, 1등이고 1년 전보다도 대폭 하락을 했네요. 2등은 중국 BOE네요. 13.8%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 자국산의 올레드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한 것이 요인인 것 같아요. 비전 옥스는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7.4에서 올해 상반기 11.3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21년 중국의 LCD 1등을 빼앗긴 이후로 올레드 시장에 이제 집중해 왔어요. 그 중소형이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올레드 시장의 그런 핵심 격전지로 현재 꼽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치열한 시장입니다. 올레드 시장도 뺏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국 애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도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그리고 비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